안녕하세요. 고향영상 미디어센터 시민영상 제작과정 기초 1 카메라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편집은 기술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 해서 편집을 잘하는 것일까요? 테크니컬적으로 많은 효과를 넣고 요즘 시대에 많은 자막을 넣고 SNS상에 많은 스낵컬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 해서 편집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편집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편집 계획을 올바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촬영된 영상을 꼼꼼히 다 살펴서 OK 카트와 NG 카트를 잘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편집을 통해서 편집에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음악을 잘 선곡하고, 그 다음에 전달력에 있어서 텍스트를 어떻게 보완하며 최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잘하는데 텍스트나 효과, 그 다음에 편집의 여러가지 툴들, 에펙트들이 이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화려함을 표현하고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어떤 영상의 어떤 색깔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집의 의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 해서 편집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은 구성을 얼마만큼 잘해서 구성 안에서 내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음악과 텍스트, 나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잘 이뤄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믹싱해 내서 최대한 완편집, 전달력이 충분히 잘 돼야 좋은 편집이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방송의 촬영이나 조명이나 오디오처럼 수많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들만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편집 용어입니다. 나레이션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3인칭 나레이션, 1인칭 나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영상에 도움을 주고 또 사용 설명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상황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3인칭 제3자, 1인칭 전문가인 출연자라든지 그 계통의 전문가가 하는 거, 그걸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하나의 클립이 편집 안에서의 제가 찍은 클립이 있습니다. 그 클립의 작은 조각이 재생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듀레이션입니다. 러닝 타임입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의 시간이죠. 저희가 편집을 했을 때 완성된 프로그램의 러닝 타임이 몇 분이야? 그러면 방송 같은 경우는 러닝 타임이 20분인데 광고 빼고 20분입니다. 또는 광고 포함해서 광고 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광고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러닝 타임이 몇 분이야? 광고 빼고 20분이야. 뭐 이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BGM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도드라지지 않고 음악이 그 프로그램을 잔잔히 밑에서 깔아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뮤직을 BGM이라고 합니다. BGM하고 뮤직하고는 다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은 나레이션과 옵티컬, 그 다음에 여러가지의 현장 옵티컬들이 들어간 안에서 깔리는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고요. 뮤직은 별도의 음악 구성을 얘기합니다. 나레이션 없이 음악과 영상만 간다든지 이런 영상 구성이 들어갈 때는 거기서는 뮤직이라고 그럽니다. 샷이 있습니다. 한 샷, 두 샷. 이런 카메라 용어에서의 원샷, 투샷이 아니고요. 편집에서의 원샷, 투샷. 녹화를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찍힌 영상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했어요.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지면 그게 하나의 샷이 됩니다. 두 번 끊었을 때는 두 번의 샷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있죠. 영상 소스,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외에 옵티컬 소스, 여러 가지 소스들이 모여가지고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음악 소스, 그 다음에 에펙트 소스, 뭐 뿅 또는 자막 들어갈 때 들어가는 소스들, 그런 소스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의 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디어 센터에서 제 방 말고 다른 방도 있습니다. 다른 방도 있고 또 다른 방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 각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총 모아서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씬들이 모여서 씬캐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씬이 모이려면 한 카트 한 카트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저랑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한 카트 찍었습니다. 감독님 하게 되면 이 한 카트가 모여서 하나의 씬이 되고 그 하나의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점 아웃점이 있습니다. 편집에서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까지 쓸 것인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것이야. 그래서 인점을 여기서 잡고 아웃점을 여기서 잡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편집 라인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인아웃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셈블은 편집 툴에서도 있지만은 가편집의 의미입니다. 가편집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 가편집을 전체를 놓고 보고 그 순서된 거에서 앞뒤로 바꾸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다음 와이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퍼는 편집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효과입니다. 효과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와이퍼, 디졸브, 그 다음에 핀인 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사실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에펙트가 몇 개 안 들어갑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안에서는요. 디졸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와이퍼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에펙트가 필요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반짝반짝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뭔가 휘황찬란하게 거기다 시선을 끄고 싶고 어필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자막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옵니다. 그게 과연 편집을 잘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인서트가 있습니다. 인서트는 편집과 편집 사이 안에 인서트 들어가는 편집을 얘기하는 거죠. 촬영에서도 그런 인서트가 있습니다. 촬영에서는 로케이션 인서트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볼펜이라든지 또는 작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서트 촬영이고요. 마찬가지로 편집 안에서도 이렇게 씬과 씬을 시퀀스와 시퀀스를 촬영하는데 인서트 편집을 넣어라 해서 인서트라는 게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커트 편집은 가편집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거나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편집을 가르칠 때 촬영된 영상을 무조건 커트 편집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와이퍼 영상이나 디졸브 영상이나 에펙트를 쓰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을 올바로 세우는 건데요. 카트 편집을 하다면 훌샷과 훌샷을 찍으면 편집이 안 됩니다. 퍽퍽 튄다 그러죠. 보기가 흉합니다. 근데 훌샷에서 미디움 샷을 넣거나 미디움 샷에서 클로즈업을 넣거나 일종의 뼈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 거죠. 그 룰대로 편집을 안 하고 쉽게 하려고 디졸브를 넣거나 와이퍼를 넣거나 에펙트를 넣어서 편집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SNS에서 그냥 바스트에서 바스트샷으로 커트가 넘어가듯이요. 근데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커트 편집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한번님 촬영된 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왜 커트 편집이 안 되는데 여기서 디졸브 가면 안 돼요? 디졸브를 왜 쓰는데? 그냥 이쁘잖아요. 이쁘잖아라의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디졸브는 시간 경과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와이프는 뭐죠? 와이프는 같은 상황에서 이 방에서 김정욱 감독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방에서 다른 분이 무언가 이야기할 때 쫙 와이퍼를 넘겨서 저쪽 방을 넘어간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와이퍼라는 효과를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촬영을 그냥 하는 거예요. 편집을 생각하지 않아. 실력이 안 느는 거죠. 내가 카트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이즈 조정을 합니다. 풀샷을 찍었다, 미디움 샷을 찍었다, 여기다 인서트를 찍었다. 곧 편집은 촬영이고 촬영은 편집입니다. 촬영 감독이 편집을 모른다? 아니죠. 편집 감독이 촬영에 대해서 모른다? 왜요? 수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어떻게 촬영을 모르겠습니까? 잘 찍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배울 때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할 때 그때는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커트 편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은 앞에 말씀드렸던 듀레이션, 클립이 재생되는 시간, 클립 하나하나의 클립들이 재생되는 시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하나하나들을 클립이라고 합니다.
타임 코드가 있는데요. 타임 코드는 테이프 안에 옛날 같은 경우는 기록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코드를 얘기하는데요. 타임 코드는 CTL 남바가 있고 TC 남바가 있습니다. CTL 남바는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제로 세팅이 돼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코드고요. 타임 코드는 코드가 바뀌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중계를 하는데 6, 7대가 쫙 모입니다. ENG 카메라가.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딱 맞추고요. 하나, 둘, 셋, 스타트 하면 타임 코드가 동시에 갑니다. 카메라 6대, 7대가. 이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를 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편집할 때 그 타임 코드에 다 맞춰서 카메라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코드를 타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코드를 CTL 남바라고 해주고 다른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페이드인이 있습니다. 검은 화면에서 살짝 화면이 뜨는 거. 또 화면이 뜨고 있다가 검은 화면으로 싹 넘어가는 거. 페이드인 아웃입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생산자 위주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저희는 편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주차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죠. 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게끔,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고 이해하게끔. 그러려면 그들의 방법이 아닌 정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기보다는 살짝 밝아지고 살짝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초에 30프레임이 가고 있습니다.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필름으로 얘기를 하자면 1초에 다다다다닥 하고 30장의 필름이 찍히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필름들이 옛날 필름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필름들 이미지로 젊은 분들 많이 보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1초에 탁 하고 30장이 찔리는데 어떤 거는 1초에 20장이 24장이 찍힙니다. 또 어떤 거는 1초에 60장이 찍힙니다. 탁 하고요. 그럼 1초에 60장을 찍은 거랑 1초에 30장을 찍은 거랑 어떤 게 더 세밀할까요? 뭐 1초에 60장 찍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CF 광고들을 보거나 볼 때 우유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왕관 현상이 이렇게 팍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초에 30프레임으로 찍으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1초에 60프레임 이상 120프레임, 250프레임까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프레임 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송에서는 1초에 30프레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송 방식이 NTSC 방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또 유럽이라는 PAL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 방식들은 송출하는데 프레임에 영향을 줍니다. 24프레임일 때 30프레임이다.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튼 영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못 트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유럽에서 가져온 것들을 컨버팅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1초에 30프레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찍으려면 60프레임 또 120프레임으로 찍는다.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우유선전에서의 광고 왕관 현상을 기억하시면 되실 거예요. 플래시백입니다. 과거의 장면이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영화에서 많이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하나의 몽타주 방법이기도 하고요. 플래시백, 과거의 장면들을 앞으로 넘어오게. 그 다음에 픽처 앤 픽처라고 합니다. 픽처 앤 픽처는 유튜브 상에서나 또는 우리 방송에서 TV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교육도 지금 PPT가 나오고 그 안에 제 영상이 나오죠. 그게 픽처 앤 픽처입니다. 그런 효과들을 사용해서 편집 용어들을 좀 봤습니다. 효과도 지금 이 용어에 나온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보면 그 이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면서 이게 디졸브입니다. 이게 와이프입니다. 하고 이미지로 기억시켜드리는 게 가장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편집 계획 세우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편집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느냐가 중요하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OK 카트를 구분하고 NG 카트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OK 카트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게 사용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이쁜 그림을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막 흔들리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내 프로그램 안에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흔들리는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OK 카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획하고 있는 영상하고 맞으면 오케이 카트죠. 그리고 NG 카트.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거 뭐 땅바닥을 찍었다든지 내가 잘못 찍은 카트들, 그것들이 NG 카트지, 내가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카트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흔들리거나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카트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NG 카트가 나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SBS 프로그램 효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입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집에서 고인이 관에서 자제분들이 관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촬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효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앞에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레코더를 끄거나 카메라를 레코더를 다시 킬 때는 그 홀드가 있습니다. 그 홀드가 아깝기 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레코드 시키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요. 막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멀리서 저렇게 상여가 나오는 거를 앞에서 찍게 됐죠. 쭉 찍었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는 감독이십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감독님이 편집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가 갖고 나오는 그 카트를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지고 고인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NG 카트였죠. 그렇듯 이게 NG 카트로 될지 그 다음 OK 카트를 찍을지는 촬영 감독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성을 하는 PD라든지, 아, 이 친구는 이걸 레코드를 끊지 않고 왔구나, 나는 그 의미로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독은 운구가 나오고 고인이 나오면서 거기다 음악과 함께 정말 명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뛰어온 카트를, 그냥 들고 뛰어온 카트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NG 카트를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음에 촬영 영상을 모니터해 보면서 저희가 포맷을 정합니다. 물론 처음에 다큐멘터리 포맷으로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재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성을 상의하는 거죠. 작가와 여러 사람들과 브레인 프레이밍을 통해서 편집을 어떻게 갈 건지 구성안을 만듭니다. 중요합니다. 이 구성안 없이 가면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할지 계획이 없이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편집을 잘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편집이 잘하는 게 효과를 많이 넣고 막 휘황찬란한 건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편집 감독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가편집, 이 프로세싱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나의 완편이 나오는 겁니다. 가편집을 하면서 아, 여기에는 음악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는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새벽이 됐고 아침에 페이드인이 돼서 새벽에 넓은 풀샷이 나오는데 그 새벽이 너무 이뻐요. 근데 효과음이 없었어. 새소리를 넣는다든지 또 자연의 소리를 넣는다든지 거기에 효과음을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는 음악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가편집에서요. 물론 가편집하면서 구성도 같이 보죠. 구성은 잊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셨다. 이렇듯이 우리의 뼈대 안에서 어떻게 순서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편집이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저희가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유튜버 상을 하면서 또는 저희가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나레이션을 넣기도 합니다. 그 나레이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최종 편집을 합니다. 최종 편집은 자막과 음악은 빼고요. 음악과 나레이션과 효과음, 이런 것들을 다 짬뽕 시켜서, 짬뽕이란 표현이 좀 뭐한데 같이 믹싱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믹싱입니다. 조정입니다. 어떤 음악은 좀 높이 올리고 또 어떤 옵티컬은 좀 높이 올리고 어떤 나레이션은 좀 작게 녹음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강조해서 올리고 믹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편집 계획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고, 기획 안에서 구성안, 계획이고요. 가편집하면서 이제 개인의 능력이 좀 발휘되기도 합니다. 음악을 선곡하는 데 있어의 센스라든지 그다음 효과음, 이런 것들 또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음들이 좋고 음악이 좋고가 결정됩니다. 근데 시행착오 학습을 안 하고 과연 우리가 음악을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유명한 감독처럼 잘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시행착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학습입니다. 네, 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편집을 하면서, 편집에 임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이 걱정이 됩니다. 아, 이 과정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과정까지, 마지막 넘길 때까지, 방송이 넘어가거나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갈 때까지 1분 1초, 오늘 믹싱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수정할 게 보입니다. 끝까지 고쳐서 보냈을 때 저뿐이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이 느끼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힘든 일을 해서 넘겼구나. 근데 그 힘든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협동과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저 감독님 힘드셨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저희가 이거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 과정도 충분히 해냈습니다 하듯이 모든 과정 안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협동과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동지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앞으로 비전과 방향도 보이게 됩니다. 편집에서 너무 큰 의미를 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제 경험을 가장 최근에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집에 대한 툴을 프리미어를 가지고 편집의 아웃소싱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